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테헤란의 밤하늘 아래로 적막만이 가득합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도 뜨거운 함성과 구호가 가득했던 거리에는 이제 차가운 공기와 알 수 없는 불안감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 정적은 자연스러운 밤의 평화가 아닙니다. 외부 세계와 연결되던 모든 통신망이 일시에 끊어지며 발생한 인위적인 고립의 신호입니다. 이란 당국은 대규모 항해 시위가 격화되자마자 전국적인 인터넷 접속을 전면 차단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 통제가 아니라 거대한 장막을 쳐서 내부에서 벌어지는 비극을 외부로부터 철저히 은폐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절망적인 고립 속에서도 자유를 향한 갈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제공하는 스타링크 위성 신호는 이제 이란 민중들에게 외부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소중한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단 몇 장의 사진과 몇 초 분량의 영상을 전송하기 위해 지붕 위로 올라가 위성 신호를 잡으려 사투를 벌입니다. 그들이 보내오는 영상 속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참혹한 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국가 내의 소요 사태를 넘어선 인류 보편적 가치와 폭압적인 권력 사이의 정면 충돌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시선은 이란을 향해 있으며 많은 이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이 무자비한 진압의 끝은 어디인가? 그리고 외부의 구원은 정말로 존재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은 이 거대한 폭풍의 향방을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가 언급한 곳, 다가올 도움이라는 약속은 절망에 빠진 이란 민중들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지만 독재 정권에게는 목을 죄어오는 날카로운 칼날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극적인 실상과 이를 타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전략적 움직임, 그리고 인류가 지향해야 할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란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접속을 차단한 이후 내부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1월 13일 로이터 통신이 전한 보도에 따르면 이란의 한 관리는 이번 충돌 과정에서 약 2,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조심스럽게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이 추산하는 수치는 이보다 훨씬 절망적입니다. 시위 도중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수가 적게는 6,000명에서 많게는 2만 명에 육박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이 숫자는 매 시간마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쓰러져가는 이들의 이름은 기록되지 못하고 있으며 유가족들은 시신을 수습하는 것조차 허락받지 못하는 참담한 실정입니다. 이란 당국은 한편으로는 신호 교란 장치를 동원해 위성 접속을 차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가에 보관된 위성 수신 장비들을 대대적으로 압수하며 정보의 유출을 막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테헤란에 거주하는 박지우라는 가명의 청년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현장을 이렇게 전해왔습니다. 그는 인터넷이 끊기기 직전 마지막으로 전송한 메시지에서 정부군이 비무장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적인 사격을 가하고 있으며 병원조차 부상자들을 수용하기를 거부당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지우 씨와 같은 수많은 무명자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전 세계는 지금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보가 끊긴다는 것은 곧 대규모 숙청의 전조라는 것을 역사는 증명해왔기 때문입니다.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는 행위는 곧 안에서 벌어질 폭력을 예고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정보의 단절과 동시에 급증하는 사망자 수는 이란 정권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이란 민중들이 가장 애타게 기다리는 것은 바로 외부로부터의 강력한 개입입니다. 특히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의 결단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이란 인민들에게 지속적인 항의를 호소하며 정부기관을 점거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그는 살인자들과 압제자들의 이름을 기억하라고 경고하며 이란 관리들과의 모든 회담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언사에는 매우 강력한 군사적 개입의 의지가 실려 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그의 발언이 정치적 수사에 그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하지만 이미 수천 명의 목숨이 쓰러져가는 현실 앞에서 그 발언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조용히 숨을 죽이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과연 그가 약속한 도움이 어떤 형태로 그리고 언제 도달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그것은 하늘을 가르는 정밀 타격일 수도 있고 정권의 심장부를 마비시키는 정보전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란의 어느 거리에서는
누군가가 마지막 힘을 다해 자유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란의 심장부를 겨냥한 보이지 않는 칼날은 이미 허공에 매달려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당장이라도 미군의 항공모함 타격 전단이 페르시아만으로 진입하여 대규모 폭격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실제 군사적 움직임은 훨씬 더 치밀하고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군의 중동 내 배치를 살펴보면 표면적인 전력은 그리 강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전력인 항공모함 타격 전단은 여전히 다른 지역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제럴드 포드호 타격 전단은 베네수엘라 봉쇄 작전을 수행 중이며 에이브러햄 링컨호는 남중국해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지 워싱턴호는 일본 요코스카 기지에 정박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거대한 해상 기지들이 페르시아만이나 아라비아해로 이동하려면 적어도 2주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만약 항공모함을 주축으로 한 전통적인 군사 행동을 계획한다면 1월 말은 되어야 본격적인 기동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란의 시위대가 무참히 진압당하고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2주일이라는 시간은 너무나도 긴 기다림입니다. 독재자의 칼날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항공모함의 도착을 기다리기보다 훨씬 더 즉각적이고 치명적인 수단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시나리오가 바로 B2 스텔스 폭격기와 거대 관통탄을 이용한 정밀 타격입니다. 이란은 지난 수십 년간 서방의 공격에 대비해 주요 핵시설과 지휘 본부를 지하 깊숙한 곳에 구축해왔습니다. 특히 포르도 지하 농축시설은 산맥 전체를 천연 요새로 삼고 그 위에 인공 콘크리트 보강층을 겹겹이 쌓아 올린 최악의 타격 목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의 기술로는 이러한 시설을 파괴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웠으나 현재 미군이 보유한 B2 폭격기와 수만 파운드에 달하는 벙커버스터는 그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만약 정확한 정보가 뒷받침된다면 미국은 항공모함 없이도 인도양의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에서 이륙한 B2 폭격기나 B-1B 그리고 B-52 폭격기 편대만으로도 이란의 지휘 체계를 일시에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가 머물고 있는 지하 벙커를 단 한 발의 정밀 유도 폭탄으로 제거하는 참수 작전은 정권 내부의 심각한 권력 공백을 야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거대한 관료 조직과 종교적 위계 질서로 유지되는 이란 체제에서 정점의 인물이 사라지는 것은 단순한 인명 피해를 넘어 체제 전체를 지탱하는 기둥이 뽑히는 것과 같습니다. 지휘 계통이 단절된 군대와 혁명 수비대는 더 이상 민중을 향해 일사불란한 총구를 겨누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초고강도 군사 행동에는 엄청난 위험이 뒤따릅니다. 하지만 하메네이와 그 측근들을 제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전략적 이점은 명확합니다. 체제 내부의 온건파나 실무 관료들에게 현재의 탄압을 중단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작전의 성패는 결국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미군은 이미 1980년대 이란 인질 구출을 위한 이글클로 작전의 실패를 통해 뼈아픈 교훈을 얻은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공중급유 기술의 한계와 지휘부의 혼선으로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지만 오늘날의 기술력은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보했습니다. 스텔스 무인기와 고해상도, 위성, 그리고 내부에 침투한 정보원들이 제공하는 실시간 데이터는 독재자의 숨소리까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미군은 무인기를 이용한 정밀 제거 작전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살상 명령을 내린 책임자나 시위 진압을 주도하는 지휘관들을 족집게처럼 골라내어 타격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이란 정권 내부의 실행 세력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상부의 명령을 따른다는 변명만으로는 자신들의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압박이 지속될 때 비로소 통치기계의 톱니바퀴는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군인들이 명령 이행을 거부하거나 하급 관리들이 정보 유출을 시작할 때 거대한 독재의 성벽은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라비아해 어딘가에서 소리 없이 비행 중인 무인기들은 테헤란의 집무실을 조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파괴를 위한 전쟁이 아니라 더 큰 사륙을 막기 위한 최후의 억지력입니다. 이러한 외부의 군사적 압박이 정권의 심장을 조여올 때 우리는 과거 여러 독재 정권들이 보여주었던 기이하고도 필연적인 현상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취약한 단절의 순간입니다.
최근 몇 년간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진 독재 정권의 몰락 과정을 살펴보면 공통된 특징이 발견됩니다. 겉으로는 견고해 보였던 권력의 성벽이 어느 날 갑자기 마치 유리창이 깨지듯 산산조각 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2024년 10일 월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보여준 극적인 붕괴를 기억합니다. 당시 아사드 정권은 국가 전체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러시아의 지원 아래 안정을 되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단 몇 주 만에 반군 세력의 공세가 시작되자 정권은 마치 마법처럼 사라져버렸고 아사드는 서둘러 러시아로 도주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는 도대체 그 몇 주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아무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할 정도로 붕괴는 급격하고도 드라마틱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급격한 붕괴의 배후에 장기간 지속된 재정적 곤경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독재 정권을 지탱하는 핵심 동력은 신념이 아니라 자본입니다. 정권을 호위하는 군대와 정보기관, 그리고 관료 집단에게 충분한 보상과 특권이 돌아가지 않을 때 그들의 충성심은 급격히 증발합니다. 월급이 밀리고 생활고가 시작되면 관료들은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하며 시민들을 진압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른바 누워버리기라고 불리는 태업 현상이 공직사회 전반에 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업무를 수행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정권을 지키기 위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려는 심리가 지배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외부의 강력한 타격이나 대규모 시위라는 압력이 가해지면 체제는 내부에서부터 힘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란 역시 이러한 재정적 한계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수십 년간 지속된 국제사회의 제재와 부패한 통치로 인해 이란의 화폐인 리알화는 사실상 종이 조각에 불과한 수준으로 전락했습니다. 서민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고 매일같이 치솟는 물가는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권은 혁명 수비대와 같은 핵심 세력에게 자원을 집중하며 체제를 유지하려 애쓰고 있지만 이 역시 국민의 고혈을 짜내는 착취적 재정 운영에 기반하고 있기에 그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 정권은 과거 소련이나 중공의 통제 모델을 철저히 모방하여 사상 검열과 문화혁명식 세뇌 교육으로 사회 전체를 재편해왔습니다. 대학교를 폐쇄하고 반대파의 사상적 뿌리를 잘라내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지만 배고픔 앞에서는 그 어떤 강력한 이데올로기도 무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란은 인구 9천만 명이 넘는 거대 국가입니다. 세계에서 17번째 혹은 18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로서 이란의 변화는 국제 질서 전체를 뒤흔들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란 내부에 명확한 개혁파 인물이 없음을 우려하지만 사실 독재 체제 아래에서 명확한 반대 세력이 존재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체제가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정권 내부의 실무 엘리트들이 생존을 위해 외부 세력과 손을 잡는 배신과 분열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란의 통치 구조는 하메네이 시빈을 정점으로 한 매우 경직된 체제이지만 동시에 그 정점이 흔들릴 때 발생하는 권력의 진공 상태 역시 그 어느 곳보다 거대합니다. 2025년의 이란은 2024년에 시리아나 방글라데시의 하시나 정권이 겪었던 길을 그대로 걷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민들의 분노가 임계치를 넘어서고 군과 경찰 내부에서 우리가 누구를 위해 총을 들고 있는가 라는 회의감이 확산될 때 독재 정권의 유효기한은 끝이 납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거대한 제국과 무소불위의 권력도 결국 사람의 마음을 잃었을 때 한낱 모래성처럼 허물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 테헤란의 거리를 메우고 있는 것은 단순한 항의의 목소리가 아니라 낡은 체제가 수명을 다해가며 내는 파열음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파열음이 거대한 폭발로 이어져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란 정권이 보여주는 인내심의 한계는 곧 국제사회의 인내심의 한계와 맞닿아 있습니다.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도덕적 공감대가 형성될 때 군사적 옵션과 내부의 붕괴 기제는 동시에 작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은 위험한 도박이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인 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란 민중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흘린 눈물은 독재의 사슬을 녹이는 뜨거운 용암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군사적 타격이 정권의 물리적 기반을 무너뜨린다면 인지작전은 정권의 정신적 지배력을 해체하는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이란 당국이
인터넷을 차단하고 신호를 교란하는 행위는 단순히 정보 유출을 막는 것을 넘어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려 인지적 공백 상태를 만들려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봉쇄망에도 틈새는 존재합니다. 최근 이란 외부에서 활동하는 망명 왕자 레자 팔라비의 영상이 이란 내부에서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한 사건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비공식적인 집계에 따르면 인터넷 차단 직전 그의 영상은 6천만 회에서 9천만 회에 달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이란 국민 전체가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그 영상을 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란 당국이 급하게 네트워크를 차단한 후 조회수가 수백만 건으로 급락한 사실은 그만큼 이란 내부에서 갈구하는 변화의 목소리가 얼마나 컸는지를 반증합니다. 인지작전의 핵심은 진실의 힘을 통해 독재 정권이 구축한 거짓의 성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자유진영은 이제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이란 지도부의 추악한 뒷모습을 낱낱이 공개하는 공세적인 정보전을 전개해야 합니다. 평범한 가정의 여성들이 복장 규정으로 탄압받고 서민들이 한 끼 식사를 걱정하며 고통받을 때 정권의 핵심 실세들과 그 가족들이 해외에서 얼마나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은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됩니다. 권력자들의 자녀들이 서구 국가에서 명품을 휘두르며 파티를 즐기는 모습과 테헤란 거리에서 굶주림에 지쳐 쓰러지는 노인의 모습이 대비될 때 정권이 내세우는 종교적 순결성과 혁명 정신은 한순간의 위선으로 전락합니다. 인지적 인식의 변화는 곧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며 이는 그 어떤 벙커 버스터보다 강력한 파괴력을 발휘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술적 돌파구는 필수적입니다. 독재 정권이 아무리 강력한 방화벽을 세우더라도 이를 우회하고 무력화할 수 있는 하드웨어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미군이 이란의 신호교란 장비를 정밀 타격하여 제거하는 것과 동시에 대규모 위성 인터넷 단말기를 보급하는 것은 인지작전의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란은 현재 인지작전의 거대한 실험장과 같습니다. 여기서 얻은 경험과 데이터는 미래에 더 거대하고 정교한 독재 체제에 맞서야 할 자유세계에게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은 독재자에게는 치명적인 독약이지만 억눌린 민중들에게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하는 해독제와 같습니다. 우리는 또한 실질적 정의라는 철학적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서구 사회의 일부 비판론자들은 주권 침해나 절차적 정당성을 이유로 외부의 군사 개입을 반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비판을 쏟아내는 이들은 독재 정권이 만든 생생한 지옥 안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안전한 연구실과 안락한 거실에서 국제법이라는 추상적인 환경을 논하지만 이란의 거리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실제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진정한 정의는 절차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절차를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생명의 가치에 있습니다. 만약 국가의 주권을 거머쥔 범죄자가 내부의 그 어떤 법적 절차로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외부의 강력한 힘에 의한 집행은 정당성을 얻게 됩니다. 고대 동양의 지혜를 담은 상서에서는 탕왕과 무왕의 정벌을 두고 백성들이 왜 우리를 구하러 오는 것이 늦느냐고 원망할 정도로 그들을 환영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폭군을 제거하고 백성을 구하는 행위는 시대를 초월한 인류의 보편적 정의입니다. 오늘날 이란 민중들이 기다리는 것 역시 바로 그러한 정의의 도래입니다. 깃발이 휘날리며 압제자의 국경을 넘는 그 순간을 그들은 간절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국가의 정권 교체를 넘어 인류가 독재와 억압이라는 기나긴 사슬을 끊어내고 진정한 자유의 시대로 나아가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란 정권의 붕괴는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켜 전 세계의 다른 독재 체제들에게도 강력한 경고를 보낼 것입니다. 역사는 때때로 비극적인 희생을 동반하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더 밝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란의 변화는 곧 우리 모두의 변화이며 그들이 되찾을 자유는 지구촌 전체가 함께 누릴 평화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테헤란의 밤은 여전히 깊고 차갑지만 수평선 너머에서는 새로운 시대의 동이 터오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의 손을 맞잡고 저항의 불꽃을 지키는 박지우 씨와 같은 수많은 이란의 영웅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의 용기는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며 전 세계는 당신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는 말처럼
이란의 긴 겨울도 이제 곧 끝을 맞이할 것입니다. 새로운 이란, 그리고 자유로운 세계를 향한 우리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